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오로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남성 2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중 1명은 위독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현재 도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일요일 이른 아침 폭스밸리 몰 근처에 총격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농구장 근처에서 총상을 입은 20세 남성과 19세 남성이 발견된 가운데 20세 남성은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19세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정 내 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용의자는 에런 콜리로 신원이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K9 수색견을 투입해 대규모 수색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트라 BNSP 노선 열차 운행이 루트 59 근처에서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총기가 현장에서 회수됐고 용의자가 특정된 만큼 일반 대중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호국이 2009년 온실가스 규제를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PA는 온실가스가 공중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기존의 과학적 근거에 이의를 제기하며 규제 권한이 EPA가 아닌 의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철회는 자동차, 발전소,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제한했던 조치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방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많은 환경보건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폐협회는 이번 조치가 더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환경법률단체들은 EPA의 결정이 자의적이라면서 규제 철회 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의 질병통제예방센터 본부 건물에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숨진 범인이 평소 코로나 백신 음모론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은 정부 수뇌부가 백신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음모론 확산을 부추긴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늦은 시각 CDC 본부에서 한 남자가 총기를 꺼내 난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CDC 건물로 들어가려다 경비원들의 제지를 당한 뒤 건너편에 있던 약국으로 이동을 한 뒤 갑자기 총기를 꺼내 사격을 가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희생된 경찰은 해병대 출신으로 경찰에 입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총격범은 애틀랜타 근교 출신의 30세 남성 패트릭 조지프 화이트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총격범은 평소 코로나19 백신 음모론에 빠져 있었고 정신질환을 호소했다고 주요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인 여성 장애인 인권운동가의 모습이 새겨진 25센트 동전이 11일부터 시중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주인공은 스테이시 박 밀번으로 한국계 인물이 미국 화폐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지난 10일 조폐국에 따르면 밀번의 삶과 유산을 기념하는 동전은 아메리칸 위민 쿼터스 프로그램을 통해 주조됐습니다. 재무부 등은 참정권, 시민권, 노예제 폐지,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0명의 여성을 쿼터 뒷면에 등장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스테이시 박 밀번은 19번째 헌정 대상자가 됐습니다. 밀번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권리 운동의 기반을 다진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으며 한국 이름은 박지혜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4년 세계에서 가장 붐빈 항공 노선이 한국 국내선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와 제주를 잇는 노선에 1,3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국제항공운송협회가 발표한 2024 세계항공운송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CNN 방송이 9일 보도했습니다. 김포, 제주 노선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붐빈 노선 중 10개 중 9개는 아시아 태평양에 있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붐비는 노선은 작년 220만 명이 이용한 뉴욕과 LA 노선, 유럽에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팔마 데 마요르카 노선으로 20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콜롬비아 보고타와 메데인 간 노선으로 38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시장은 미국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전년보다 5.2% 많은 8억 7,60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위는 중국으로 작년 7억 4,100만 명의 승객을 유치했습니다. 이어 섬나라 영국이 작년 2억 6,100만 명의 항공기를 이용하며 세계 3위 시장을 차지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일부 항공기의 좌석 구조를 개편하면서 프리미엄석이 신설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과 함께 일반석이 반면에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새로운 좌석 등급인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는 대신 일반석 좌석 배열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대한항공은 기존의 1등석을 없애고 비즈니스석과 일반석 사이에 프리미엄석을 신설합니다. 이 좌석은 일반석보다 넓고 편의성이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석입니다. 프리미엄석 도입과 함께 일반석의 좌석 배열이 기존의 333 구조에서 343 구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좌석의 너비가 약 2.5cm가량 줄어들어 승객들이 체감하는 공간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전체 좌석 수는 기존 291석에서 328석으로 37석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좌석 개편에 대해 고급화 전략의 비용을 일반석 승객이 떠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석이 좋아졌음에도 운임은 그대로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11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